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족치료 전문가 유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MBTI로 하는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MBTI 성향에 따른 자녀 양육이 소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그 영상을 통해서요, 제가 하나씩 MBTI를 통한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그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요, 외향 부모님의 그 자녀 양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MBTI를 기반으로 자녀 양육의 방법을 앞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다음 주제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한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5가지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녀 양육의 현 주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정말 타고날 것인가 타고날까에 대한 MBTI의 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MBTI가 뭐냐, MBTI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외향과 내향의 특징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조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향 부모가 내향 자녀를 양육하는 그 방법, 외향과 내향이 만났을 때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는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아마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자녀 교육의 현 주소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최초의 교육자이죠.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이 최초의 교육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문맥인데요. 부모님이 좋은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좀 지혜롭게 현명하게 자녀를 잘 양육하게 된다면 정말 최고의 그런 부모님이시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부모는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겠죠?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장, 훌륭하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인품, 성품, 인격적으로 또 자존감이 높은 그런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만큼 자녀가 성장하고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네, 맞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들 조금 갸우뚱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현실은 부모의 그 기대와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만큼 모든 자녀들이 잘 되고 있다고 결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이죠, 대부분의 자녀의 성격을 무시한 채 자녀 양육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성격을 무시하고 부모 스타일대로 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에게 이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삶의 경륜이 있을 거예요. 그 경륜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삐걱거릴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녀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자녀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자녀 양육을 위한 선행 조건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만약 자녀의 성향과 부모의 성향이 반대라면 갈등 빚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MBTI 검사를 딱 통해서 우리 자녀가 나하고 좀 반대구나 라고 아는 그것부터가 상당한 소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녀의 성격 유형에 맞는 양육을 하게 되면 부모의 기대,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격은 타고날 것인가? 타고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다, 아니다, 성격은 후천적이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라고 하지만 MBTI에서의 답변은 yes입니다. 성격은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변수가 있어요. 환경입니다. 사는 그 환경, 직업이라든가 가정 환경, 인간 관계 등 어떤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성격이 조금씩은 이렇게 변동할 수가 있지만 회귀 본능이 있다고 해요. 회귀.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타고난 성격은 이것인데 어쩔 수 없이 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다른 성격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저 안에서는요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천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MBTI의 소견입니다. 자녀의 MBTI 성향을 알면 양육이 수월해질 수 있겠죠. 따라서 부모도 자신의 MBTI 성격 유형을 아는 것이 아주 현명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외향일까 내향일까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MBTI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설명한 이후에 부모의 MBTI 성격 유형에 따른 양육 패턴 종류도 알아볼 것이고요. 부모와 자녀의 성격이 만났을 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갈등들도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성향에 따른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이 좀 있거든요. 다르겠죠. 또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차차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MBTI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알아보겠지만 상당히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인간이라면 이러한 사이클로 늘 움직이는데요. 4가지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라면 배가 고프게 되면 음식을 섭취하고 싶어 하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자, 에너지 충전. 이거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이라면 에너지를 충전해야겠다. 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 밥을 먹었으면 힘이 나겠죠. 힘이 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의 조건이 뭐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하고 축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렇죠?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는 동물이 인간입니다. 언제? 에너지가 충분히 찼을 때인 겁니다. 사이클,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이고요. 세 번째 사이클은 뭘까 하면요. 자, 정보가 많이 들어왔으면 인간은 결정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수없는 결정과 판단, 즉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정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잘 조합하고 판단을 해야 되고 판단하고 그럴 때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인간은 늘 선택,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선택을 할 때 기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선택할까 또 이것도 이제 고민하게 되겠죠. 이것이 세 번째 사이클입니다. 네 번째 사이클은요. 선택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판단했으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삶의 태도를 보이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그 결정한 대로 그대로 밀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정을 했지만 한 번 더 숙고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네 번째 사이클이 있는데요.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배고프면. 그 에너지가 있으면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정보가 많이 있으면 그 정보를 판단하겠죠. 그리고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선택한 대로 내가 행동을 한다는 것. 이 4가지 사이클. 이 4가지 사이클로 만들어진 성격 유형 검사가 바로 MBTI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도표를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MBTI는 그 4가지 유형을 2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첫 번째가 이 외향형입니다. 외향형. 두 번째가 뭘까요? 반대가 되는 개념이 내향형입니다. 외향과 내향이 첫 번째 사이클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에너지 충전이라고 있죠. 외향형과 내향형의 그 기준점은 바로 이 에너지 방향입니다. 에너지. 어떤 사람은 바깥에서 즉 외부 세계죠. 외부 세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막 이렇게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을 외향이라고 하고 에너지를 바깥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서 고민하고 가치관을 계속 심사숙고하고 끊임없이 되새김하고 그러한 걸 통해서 에너지를 막 충전하는 그런 사람 내향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이클이 이거야. 첫 번째 사이클 이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